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조선주는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는 그 과정은요. 무조건 앞에 있을 무언가의 내용을 선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앞이 좋아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나쁜 내용이 있으면 지금 주가가 내린다는 거죠. 자, 근데 앞에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정확히 판단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 이런저런 내용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또는 반도체 교체 수요가 도래하기 때문에 또는 만약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의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아니면 보급률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져서 앞을 반영하지만 이걸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쵸?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앞을 예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이건 틀릴 수 있으니까예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종목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게 조선주예요. 자,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를 두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에코프로의 주가입니다. 2월 달에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한 120만 원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고 7월 달 지난주에 고점은 150만 원대입니다. 물론 15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죠.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가고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이 커집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근데 에코프로가 오른 이유는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 뭐가 필요해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에는 무조건 양극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지금요 30조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37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종목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더 커질 거다. 근데 이미 그룹주의 시가총액은 더 커졌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에코프로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에코프로의 실적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자, 지금 에코프로의 시총이 30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시총이 37조입니다. 그럼 합쳐서 거의 한 70조 정도 되죠. 자, 근데요.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40조예요. 그쵸? 그리고 기아차의 시가총액이 30조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대차, 기아차의 시가총액이 같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에코프로의 실적은 올해 예상 실적이 9,500억입니다. 1조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여기 22년도의 실적이 6천억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을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에코프로가 달성해야 되는 실적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무조건 상승해야 돼요. 자,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실적이 이미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한 현대차는 에코프로 대비해서 실적이 거의 이대로만 나와도 한 15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근데 시가총액은 같죠. 그러면 앞으로 에코프로가 실적 성장이 나와야 되는 건 무조건 15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질 않아요. 단지 장기 투자해라.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자, 저는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절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의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나쁘게 봅니다. 그 나쁘게 보는 게 에코프로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해서도 절대 성장 산업에 대한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뭘 봐야 돼요? 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리스크, 즉 위험을 감수하는 그 폭 대비해서 리턴,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할 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제가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 그랬죠. 왜? 이미 주가가 올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지금 시세가 오르는 걸 앞의 내용을 가지고 선반영을 땡겨다 쓰는 거니까 이거는 이미 상승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팩트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으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에 대한 걸 논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실적이 반영돼 있는지를 가늠만 할 뿐이지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몇 년 뒤에는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거예요. 예상 외적인 다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 조선주는요 이미 10년 이상의 장기 침체 구간을 겪어왔습니다.
자, 그건 실적을 보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의 실적인데 2020년도에 1조 적자고요. 그리고 21년도에 1조 3천억 적자, 그리고 22년도에 8,500억 적자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2천억대 이익이 2천억대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요. 자, 근데 1분기 때 드디어 흑자로 전환되었고요. 그리고 분기 기준에서 정말 오랜만에 한 10년 될 겁니다. 연속적으로 흑자에 들어섰습니다. 왜 흑자에 돌아섰을까요? 조선주가 갑자기 성장 산업으로 바뀌었나? 그게 아닌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제가 장기 차트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삼성중공업의 주가입니다. 2007년까지는 굉장히 큰 호황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실적이 어디까지 나왔을까요? 2008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용위기가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신용위기가 있었던 그 이후에는 이때는 수주잔고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실적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근데 주가 올라가죠. 무슨 이야기냐면 고가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여기서 나왔었던 실적보다 여기서 나왔었던 실적이 훨씬 더 낮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기간을 대략 2007년을 고점으로 1, 2, 3, 4, 5, 6, 7년을 거쳤고, 그리고 7년 이후에는 급락을 했죠. 왜? 여기서부터는 가격 경쟁이 붙었거든요. 자, 근데 가격 경쟁을 어디서 붙나요? 중국 또는 일본, 그쵸? 이쪽에서 저가 수주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던 시기가 2012, 2013, 2014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주가가 빠졌는데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상황이 그렇게 됐을까요? 잘 들으세요. 조선업 자체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건 조선, 즉 배를 만드는 건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근데 배가 한두 푼 되는 게 아니죠. 산업 자체는 워낙에 컸기 때문에 지금도 크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배는 계속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10년, 15년, 20년 전 대비해서는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어요. 왜 줄었을까요? 주요 교역 물품들의 부피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부피가 큰 물품들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거죠. 이런 물품을 대량으로 보낼 때 예전에는 배를 실어서 보냈는데 왜? 비행기로 못 쏘니까 지금은 비행기로 그냥 쏴버립니다. 그래도 될 만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지 생산을 많이 해버리죠. 그쵸? 그러면서 배를 사용하는 총량 자체가 줄어버렸어요. 자,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를 만드는데 가장 기술력이 좋은, 즉 지구상에서 배를 가장 제일 잘 만드는 기업 3개가 한국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지금 다 10년에 걸쳐서 다 망했다면 다른 기업들은 온전할까요? 그쵸? 가격 경쟁이 왜 붙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삼성중공업이 적자인데 그들이 지금 흑자를 내고 날아갈 수 있을까요? 산업은 같이 다니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경쟁자가 없어진 겁니다. 왜? 다 망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삼성중공업 포함해서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한화오션으로 바뀐 대우조선해양까지도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한화오션의 주가입니다. 하나오션의 주가를 보면요. 하나오션의 지분 구조를 보면요. 여기 지금은 하나그룹에서 1대 주주로 있죠. 근데 주요 주주에 보면 산업은행의 지분이 27% 있고 수출입은행의 지분이 2.3%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으로 이름이 바뀐 게 대략 한 6월 10일경 정도 되는데 6월 10일 이전까지는요. 산업은행의 지분이 대략 한 70% 가까이 됐어요. 정확히는 한 67%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정부 자금을 넣어서 지금까지 망하지 않게, 즉 숨만 붙여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한국보다 조선업의 규모가 더 작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다 망했습니다. 더 이상은 경쟁 상대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유가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지금 쓸어담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의 수주량만 10조 가까이 되고요. 한 분기 평균 한 3에서 4조 정도의 수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3년치의 수주를 모두 맞춰서 삼성중공업의 토크는 다 찼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수주는 뭐가 되겠어요? 성과가 높아집니다. 성과가 높아지면 어떤 결과로 다가오나요? 잘 들으세요.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건 삼성중공업의 실적 증가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가 예상이 아니라 확정인 부분을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확정인 부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앞으로 무언가 잘 될 수 있는, 즉 3년치 수주를 마쳤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건 신조선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쫙 될 거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조선주가 빠지면 어떡하지? 더 나빠질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죠? 한 3천억 적자 보려나요? 그쵸? 그런데 주가는 신고가입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조선주를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미국
지금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미증시도 많이 내렸고 오늘 한국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주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이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보유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의 심리 때문에 그래요. 멘탈을 지켜야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삼성중공업과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가격 전략과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삼성중공업과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검색기를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삼성중공업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현대차도 그렇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모든 종목의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요. 무조건이에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신고가를 달성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속도가 붙는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신고가를 언제 달성했어요? 5월과 6월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게 하나 있죠. 신고가 달성 이후에는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에코프로의 신고가는 언제 나왔나요? 2022년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달 상승하기 전까지의 하락률은요. 자, 고가 대비해서 대략 30%의 하락이 나오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신고가를 달성하기까지 그 전에 고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21년도 11월입니다. 그 이후에 하락폭은 잘 보세요. 60%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에코프로가 여기 30%가 빠졌던 22년 말과 그리고 60%가 빠졌던 21년 말부터 22년 초까지의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나빴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평가치 자체가 너무 높게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 구간에서도 무작정 매매를 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신고가가 발생했지만 그 이후에 변동성이 터진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뭐 30% 40%씩 빠지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높은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 있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스크 대비 리턴, 즉 내가 위험을 감당하는 것 대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리턴의 폭이 어느 정도인가, 여기까지의 답이 나왔다면 이걸 기간으로는 어느 정도 잡을까, 그리고 기간 대비해서 내가 지금 투입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 계산이 서야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를 형성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지금 신고가 형성 이후에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우린 눌림목이나 그리고 조정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인데 그럴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매매 전략의 시작점이 가격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은 잘 들으세요.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이 아니면 내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즉 꾸준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갈 수 없다. 왜 단기예요? 자, 신고가 이후에는 신고가가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이 시작되는 그 신호탄인 건 맞는데, 신고가 이후에는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매물 소화 과정은 이미 신고가를 달성할 때까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승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에는 등락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과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끊으면서 멘탈을 지켜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의 기간이고, 그리고 2주의 기간이 넘어가서 저는 장기 투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최장 2달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답 나왔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가격 전략과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부터 단기로 넘어갔을 때까지의 최종 기간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2주 그리고 최장 2달입니다. 이 안에 30%, 40%, 적게는 10%, 20%의 수익이 꾸준히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내가 하나 잡아서 1000% 수익 내고 2000% 수익 냈다. 이거 꾸준하게 이런 종목을 잡아내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가 6월달, 7월달까지는 조선주보다 에코프로가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수익 금액 기준에서는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다른 어떤 종목보다 지금 조선주가 제일 뛰어나기 때문이고, 그 첫 번째 시작점이 가격입니다. 여기 제가 19페이지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그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제가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습니다. 돈 안 받아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중공업은 조선주고요. 조선주는 이미 망했어요. 망했다는 건 더 이상 망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면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정부에서 막아줬다. 제가 앞서서 하나오션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쵸?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거고, 그리고 조선주 내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STX 중공업 같은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건 멘탈을 시키기 위한 단기 보유 전략으로 넘어가야 된다. 혹시 장기 투자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2달 안에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장기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문자 보내세요.